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교통사고나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 등과 같이 유형적이고 물리적인 사고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먹고 있는 농수산물이나 특산물 등 식품, 그리고 식수, 음료수, 그리고 약물에 의한 사고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단계의 가공과 유통 절차를 거쳐 생산, 공급되는 다양한 식품과 약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심할 경우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사고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법률이 어떻게 대응하고 규제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 및 약품에 의한 사고와 그와 관련된 법률 문제에 관하여 정영지 씨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영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경찰이 4대약 근절을 목표로 활발하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4대약 안에 불량식품이 포함된다는 거 시청자 여러분 아셨나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식품과 약품은 우리의 생명과 또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더운 여름철 특별히 음식물에 대한 주의가 깊게 요구되고 있는데요. 오늘 하강용의 안전한 법률에서는 이 식품과 약품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영지 씨? 네. 요즘 날씨가 아주 무더운데, 네. 간혹 이런 경우에 식중독 걸리는 수가 있는데, 식중독 걸린 일이 있나요? 저는 식중독에 걸린 적은 없는데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생선이라든가 회 네. 같은 종류는 좀 피해 가면서 먹고 그렇죠. 있어요. 그리고 무슨 약은 먹고 있는 게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네. 아직 젊으니까 네. 약까지 상봉하고 있지는 않겠죠. 여튼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먹는 식품, 또 건강을 정진시키고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 약품에 의해서 오히려 사고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오늘 한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는데요. 식품이나 약물 이런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률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법과대학 다니시니까 네. 어떤 법률이 생각납니까? 저는 식품 하니까 위생법이나 그렇지. 아니면 의료에 관련된 그렇지. 법률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굉장히 좀 많다고 듣기만 그렇죠. 해서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법과대학에서 배우는 거는 주로 이제 네. 그야말로 기본법만 배우기 기본법들만,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제 국민의 그 생활을 규제하고 또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법률은 특별법으로 다 되어 있다 보니까 모를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은 이제 법이 식품위생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에 관련된 유사한 법률이 먹는물 관리법 또는 축산물 가공 처리법, 축산물 위생 관리법, 또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이제 또 위생업소, 숙박업, 모욕장업, 이용업 여기에 또 관련된 공중위생관리법이 우리의 국민의 위생을 규제하는 그런 법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사법, 또는 의료법이 어떤 약품이나 의료행위에 관한 그런 규제하는 법률을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법률들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보건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래가지고 아마 이제 이런 기존 약사법이나 또는 식품위생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지만 가중처벌하고 체계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래가지고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 법원에서 처벌하고 있는 법률은 거의 단속법규는 거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위생과 보건에 관련해서 이런 특별조치법이 어떤 것들을 주로 특정지어서 규제하거나 이렇게 감시를 할까요? 주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는 게 식품의약 안전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식약청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식품의약 안전처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단속하고 규제하고 있는 그와 관련된 범죄 내지는 그와 관련된 행정 단속에 관련된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부정식품이라면은 허가 신고 없이
식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판매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또는 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그런 뭐 허가 없이 그런 식품을 만든다든지, 또는 뭐 이제 뭐 여하튼 이게 부정식품에 관련된 그런 큰 규제와, 그 다음에 이제 부정의약품, 다시 말해서 약사법에 규정된 허가 없이 의약품을 제조, 판매한다든지 그런 경우, 또 이제 약사법을 위반해서 주된 성분의 효능을 전혀 다른 성분의 효능을 그러면 대체하거나, 또는 뭐 허가된 함량보다 모자라는 그런 약을 만든다든지 제조, 판매하는 경우, 그런 것이 주로 대상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부정의료자, 의료업자를 처벌하는 그런 법률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법률에서 아마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아마 정영진 씨도 여자니까 뭐 성형, 네. 뭐 이런 거, 예를 들어 의사로부터 성형을 받지 않고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뭐 워낙 이제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뭐 이렇게 뭐 다른 외국인 친구들은 저한테 꼭 물어보는 게, 아, 한국 여자들은 절반이 성형을 했다며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참 관심사가 요새 젊은 여성들은 성형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허가받지 않은 시술을 받는 경우가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쌍꺼풀 수술 받았는데 눈이 안 감긴다던가 그렇죠.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요새는 좀 많이 그런 게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간단한 수술, 뭐 피부에 관한 보톡스 뭐 네. 이런 걸 만든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제 뭐 성형외과에 근무했던 간호사 출신이라든지 간호보조원 출신으로부터 뭐 그런 시술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얘기를, 피부가 아주 좋아졌다는 등 네. 이런 그런 가머니스에 속아서 그런 시술을 받고 아주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또 이제 뭐 치과 의사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뭐 치과 보정 시술을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뭐 그런 치료를 받아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많죠. 네. 이제 그런 사건이 옛날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주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한약방 같은 그렇죠. 경우도 한약방도 네. 이제 뭐 약방은 한의원은 그야말로 이제 뭐 의사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고, 한약방은 그냥 뭐 약국이라고 그럴까? 약을 판매하는 사람이잖아요.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한약을 이렇게 뭐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그런 경우에 또 처벌받는데, 그걸 모르고 뭐 그런 진단과 제조를 함께 하는 그런 분도 있는데, 그건 전부 다 의료법 위반이고, 거기다 보건문제 단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엄하게 처벌받고요. 이게 보통 아주 엄하게 처벌하는 게 아니라, 만일에 어떤 유해한 음식물을 식품의약에 대해서 뭐 이제 처벌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보건문제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또는 뭐 건강기능식품에 인체 현재 유해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 처하게 되어 있고요. 그게 이런 그 식품이 부정한 식품이 그 소매 가격으로 이런 유해하지 않다 하더라도, 현재 유해하지 않다 하더라도 부정식품의 경우에 소매 가격이 한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처해져 있고, 만일 이런 죄를 범해서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형까지도 처할 수 있고, 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처해져 있고, 부정의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의약품도 무기징역 5년 이상, 그리고 이제 소매 가격이 이거는 또 5천만 원이 아니라 1천만 원 이상 정도로 판매했다, 제조했다 이렇게 되면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처해져 있고, 그로 인해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또는 뭐 다치게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역시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 처하게 되어 있고요. 부정의료업자의 처벌의 경우에도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업을 한 경우, 뭐 이런 경우에 하여튼 아주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는데, 의외로 잘 모르고 이런 일에 종사하고 해가지고
엄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엄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데요. 네. 또 오늘은 이제 식품 사고들을 이제 다뤄볼 텐데 네. 저는 식품 사고 하자마자 딱 떠오른 사건이 그 특별히 또 그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건이 제가 2008년도에 굉장히 뉴스가 되었던 것 같아요. 중국의 그 멜라닌이 첨가된 이제 분유 사건. 그래서 그렇죠. 분유 파동이 일어나서 그 당시에 3세 이하 어린이들이 뭐 신장 결석을 호소하면서 전국적으로 입원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우리나라 분유는 안전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되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식품 사고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쓰레기 이 만두 사건, 뭐 쓰레기 만두 속 사건이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쓰레기 만두 속 사건은 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쓰레기 만두 속으로 넣는 단무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짜투리 이 단무지 버리는 짜투리 부분들을 이렇게 뭐 통에 이제 모아가지고 버리는데 그거를 이제 수집해서 모아가지고 이제 다듬었어요. 먹을 만한 부분만 칼로 잘라내고 못 먹을 부분은 다시 버리는 그런 식으로 쭉 이제 단무지 생산하는 곳에서 뭐 어떤 뭐 새까맣게 썩은 부분도 있고 한 걸 같이 모아가지고 그야말로 비식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그걸 이제 만두 속으로 만들었죠. 만두 속으로 만드는데 그 단무지 등 이런 거를 이제 또 짜니까 이 소금기를 빼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옆에 있는 우물물을 검사받지도 않은 우물물을 해가지고 소금기를 빼고 뭐 이런 그런 작업을 거쳤는데 이제 그 과정에 거기 나오는 거기도 물론 검출된 것이 뭐 인체에 특별히 해로운 세균이 뭐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또 단무지 씻는 데 쓴 물도 뭐 그렇게 뭐 기준치를 현저히 초과하는 정도는 아니다. 먹을 만한 거 아니냐. 실제로 이제 만두 속으로 쓰여진 것은 뭐 인체 반드시 해롭다라고 할 수 없는 정도다. 괜찮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항변을 했죠. 그런데 거기서는 1심 판결이든 뭐 고등법원 판결이든 대법원 판결이든 모두가 유죄다. 못 먹을 걸 왜 수집해서 수집하는 과정도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어차피 못 먹을 거를 따로 모았다는 게 쓰레기통에서 수집한 거는 뭐가 다르냐 이래가지고 이제 처벌했고. 그래도 이제 그거를 또 이제 경찰청에서 수사하자마자 마치 이게 뭐 아주 인체에 유해한 만두 속인 양 이렇게 막 발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즉각 식품의약안전청에서 또 이제 막 수거하고 폐기하고 이런 조치를 했는데 수거하고 폐기함으로써 그 회사로부터 만두 속을 가져와서 제조한 업체들이 결국 뭐 엄청난 피해를 봤죠. 그 음식점에서 밥을 먹을 때도 왜 잔반을 뭐 재활용하면은 그렇죠.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사실 몸의 유해성을 떠나서 굉장히 왜 버려야 할 음식을 먹는다는 그거 자체에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그렇죠. 이걸 유해성만으로 이렇게 유죄 무죄를 따진다라고 그렇죠. 했을 때는 저도 좀 납득하기 성분 힘든 분석만으로 인체에 해롭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혹시 그것이 그렇게 허용했을 경우에 그야말로 유해한 성분이 침입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우리가 식당에서 무슨 청결을 유지하라 또는 뭐 주방을 깨끗이 하라 하는 이유도 주방 깨끗이 안 한다고 해서 거기서 뭐 오물이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잖아. 그렇지만 깨끗이 한다. 여기 더럽지만 꾸중물 넣는 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꾸중물이 있음으로써 쉽게 오염될 가능성 때문에 규제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영기 씨 얘기했듯이 뭐 잔반을 버려라 라고 하는 것도 뭐 깨끗한 사람이 뭐 깨끗하게 먹은 거 뭐 김치 다른 사람이 먹던 거 먹은 들 그게 뭐 실제 유해하겠어요? 유해 안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때에 다른 사람 어떤 질병이 있는 사람이 먹던 걸 뭐 다른 사람이 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위험성 때문에 추상적인 위험성 때문에 금지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비식용 우지를 라면에 사용한다든지 비식용 단무지를 뭐 식용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미 비식용으로 분류된 것을 그 수거하는 과정이라는 게 아무래도 비식용 우지, 비식용 예를 들어 뭐 단무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썩은 거하고 같이 운반되고 또 냉동 뭐 냉방 장치가 없는 차량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는 거죠. 단속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 만두 사건은 저도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만두 제조 업체들이 굉장히 막 파산 위기까지도 갔던 그렇죠. 그런 뉴스를 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또 선의의 피해자들도 분명히 그 뭐 이렇게 선량하게 양심적으로 만드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또 이게 식약청이 그때 명단 공개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 때문에 뭐 피해를 봤다라고 해서 또 소송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소송을 했는데 네. 이제 그런 만두와 관련된 업체들이 이제 집단으로 소송을 네. 했죠. 했는데 그야말로 국민의 안전을 그야말로 식품이나 이로 인한 위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 가져온 식품으로 만든 것은 폐기 처분하는 게 맞다 이래가지고 식약청이 그 배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네. 그럼 올바른 태도라고 보여져요. 다만 이제 뭐 그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뭐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 만두 속이 뭐 어떻게 제조되는지도 모르고 이제 그 만두 속을 가져와서 제조했다가 날벼락을 맞은 건데 그거보다는 전체 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걸 확인 미처 못하고 제조한 데 대한 뭐 불의의 손해 이거는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만큼 제조되는 과정이나 유통되는 과정마저도 체크를 해서 식품을 제조해야 한다 하는 그런 뭐 교훈을 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아까 제가 뭐 중국산 분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중국 친구들한테 듣기로는 중국에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 굉장히 많대요. 네. 근데 수입을 할 때 왜 한국으로는 이렇게 좀 불량품들이 많이 들어가서 왜 우리나라를 이제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뭐 토로를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중국산 뭐 여러 가지 뭐 김치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건들도 또 있었죠. 그런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뭐 중국이라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어떤 큰 나라일 뿐만 아니라 신비의 나라다 뭐 네. 이런 개념도 있잖아요. 중국에 가면 우리 한국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뭐 그런 병도 중국에서 명약, 명물로 인해서 뭐 치료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실제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네. 아주 괜찮은 사람도 있고 좋은 약품과 좋은 식품을 제공하는 곳도 있지만 그 중에는 또 아주 그거를 이용해서 사기치고 하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중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중국인이 지금 생각하면 한국은 나름대로 선진국이고 또 뭐 식품은 안전하다, 중국보다 안전하다는 인식이 지금도 있어요. 있지만 우리나라도 지금도 뭐 그렇게 적절치 않은 음식도 있잖아요. 네. 이제 김치 뭐 기생충 뭐 이런 얘기도 있자면 있었는데 네. 이제 뭐 중국에서 이제 사람이 많다 보니까 뭐 인분을 그대로 이제 거름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기생충알이 있을 수 있고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뭐 우리 국민들이 야채를 생으로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인분을 거름으로 직접 사용할 때는 뭐 기생충도 많았어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런 현상이 줄어들다 보니까 기생충이 뭐 적은 편인데 뭐 한국 식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고 중국 식품이라고 무조건 불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중국인들이 뭐 경제에 너무 눈이 멀다 보니까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 옛날에 뭐 꽃게에 뭐 네. 납을 넣어 가지고 무게를 늘려서 네, 한국으로 맞아요. 수출한 경우도 네. 있고 그거는 뭐 당연히 중국에서 반성해야 될 일이죠. 우리도 이제 그런 거를 규제하고 수입하는 것만 규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수출하는 것도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나라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궁극적으로 일시적으로 그게 돈을 벌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무역 장벽이 되니까 네. 수출도 규제하고 수입도 규제하고 이 마찬가지로 중국도 그걸 토로만 할 게 아니라 자기가 수출하는 물건을 철저히 검증하고 해서 제대로 된 물건이 나가도록 통제를 해야 되겠죠. 네, 맞아요. 그 만두 때도 사실 그 우리나라 보도가 그렇게 나가고 나서 일본이 한국 만두 수입을 다 금지하는 조치를 하고 그랬다고 그렇죠. 해요. 그래서 중국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런 게 발생을 하다 보면 이제 무역 분쟁도 생기고 그렇죠. 국제적인 문제로 좀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 그렇죠. 실제로 그 김치도 사실 얼마 전에도 뭐 그런 다큐멘터리가 네. 나왔다고 해요. 굉장히 비위생적인 장소에서 이제 김치를 만들었는데 뭐 대한민국의 식당의 뭐 몇 프로가 다 이 김치를 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식당에 가서 김치를 안 먹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그런
좀 불안해 네. 우리 국민들이 쌓여져 있죠. 이 김치가 도대체 어떻게 제조된 거냐, 어디서 온 거냐, 과연 위생적으로 김치를 감각겠느냐 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들을 우리 그 식품업자들도 어떤 제품인지 어떻게 제조된 것인지를 알고 식탁에 놓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뭐 그야말로 자기가 난 몰랐다, 그렇게 제조된지 몰랐다라는 것으로 항변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중국에서도 뭐 자꾸 불만만 토로할 게 아니라 외국에서 뭐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네. 자기네들 나라에서 나가는 식품들이 안전한 건지를 철저히 검증해서 이런 식품에 관한 시비가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네. 단기적으로 왜 우리가 뭐 수출에 대해서 통제를 받아야 하느냐 불만을 토로할 게 아니죠. 그 여름철이다 보니까 식중독도 걱정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그 제가 식중독 경험을 아까 물어보셔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학교 다닐 때 그 급식을 먹다가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굴 미역국이었어요. 근데 그걸 네. 먹다가 제가 이제 그날 완전 막 식중독에 막 고열에 막 시달렸던 적이 그랬구나. 있거든요. 근데 그 급식도 굉장히 또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학교 급식 사건이 이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에 걸리고 또 그 식자재를 납품한 회사, 그다음에 그 식품을 공급한 애들에게 먹인 급식 업체가 뭐 손해배상을 하고 또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처벌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게 식중독 사건 중에는 가장 뭐 문제가 어린 학생들에 대한 급식 사고인데요. 이게 이제 뭐 돈 벌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 단가를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어떤 이런 집단 급식 사건, 급식 업체에서 식자재 납품도 제대로 검토를 하고 또 식자재 납품하는 업체도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해야 되겠죠. 요새는 또 건강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평소에도 이제 건강식품이나 의약품 섭취를 뭐 이렇게 꾸준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건강식품이나 의약품 관련해서도 굉장히 법률적인 문제들이 그런 있죠. 사건이 많습니다. 네. 지금 뭐 특히 이제 다이어트가 이제 열풍을 네. 불고 있는데, 다이어트 열풍이 있는데, 이제 한의원에서 이거 뭐 다이어트 비방이다 이래가지고 뭐 이제 뭐 만들어가지고 파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뭐 한의원에서 예를 들어 또는 한약방 이런 데서 팔 수 있는 것은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약품만 제조, 판매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 이제 특별히 제조한다 이러면 대개는 뭐 있는 약품을 조제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조제하고 제조하고 다르거든요. 제조를 하게 되면 처벌받게 네. 되고 새로운 약품이 되기 때문에. 네. 왜냐면 있는 약품을 이렇게 적절히 섞어서 하는 경우는 조제니까 그런 건 괜찮은데, 지금 이제 뭐 비방 다이어트 한약이 되려고 파는 게 대개는 제조에 해당될 정도로 네. 지금까지 없었던 약을 새로 만드는 약이라서 함부로 이것을 먹으면 효과도 검증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험할 수도 있죠.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약효가 있다는 비누 제조하고 이런 사건도 이제 네. 대부분에서는 유죄다 이래가지고 비누가 뭐 약효가 있다라고 선전하게 되면 처벌받게 되고요.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러면은 어떤 의사가 건강기능식품을 야 이거 먹으면 좋겠다, 무슨 뭐 전립선염에 뭐 좋다 또는 뭐 어디 다이어트 좋다라고 해서 권유했을 때, 그게 그러면은 새로운 약품 또는 뭐 제조냐 아니면은 그게 의료법 위반이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더군다나 또 의사가 아닌 사람이 네. 야 뭐 네가 뭐 야 난 당뇨로 고생하고 있다, 그리고 당뇨에 뭐가 좋다는데 먹어봐라 이러면 그리고 의료법 위반이냐 약사법 위반이냐 이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네. 이제 이런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단을 하게 되면은 의료법 위반이 돼요. 근데 진단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당뇨로 치료받고 있는 사실은 알아. 그렇다면은 진단 한 바는 없고, 그렇다면은 당뇨에 뭐가 좋다더라, 건강기능식품 이런 게 있다더라 네. 라고 권유하는 것은
그건 뭐 의료법 위반도 아니고 진단도 아니다 이래가지고 그런 경우는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보건문제 단속은 특별조처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또 의사가 그렇게 뭐 권유를 하면은 사실 뿌리치기는 굉장히 어려울 그렇죠. 것 같은데. 실제로 네. 이제 뭐 의사가 특정 식품을 권하는 경우는 있고 또 그거는 뭐 바람직한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뭐 마늘이 좋다 또는 뭐 무슨 산수유가 좋다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일반인도 권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다만 그런 것을 특정 뭐 성분 비율로 어떻게 해서 만든 제조 환약을 뭐 이렇게 판다든지 그걸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하게 되면 약사법 위반 뭐 이런 그런 가능성이 많죠. 지금 뭐 웅담 뭐 이런 것도 파는 것도 많은데 우리 법조인 중에도 웅담을 선물 받아가지고 먹고 웅담이 뭐 좋대잖아요. 뭐 간에도 좋고 뭐 어디도 좋고 뭐 위장에도 좋다고 그러는데 먹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한 얼마 있다가 네. 사망했어요. 뭐 그런 시중에서 이제 나온 이제 비방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것들 먹고 함부로 기가 얇아가지고 좋다는데 이래가지고 저도 뭐 그런 먹은 적이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괜찮은 거 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은 검증되지 않은 것은 함부로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그 법조인 중에서도 그 비방 네. 민간 비방을 개방해야 되지 않느냐 아, 네. 허용해야 한다. 이거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래가지고 헌법소송도 제기한 적도 있고 또 본인도 그걸 신뢰해서 의사 아닌 사람이 의사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이 헌법 위반이 돼가지고 그 부분 특히 이제 의사가 아닌 분들이 이렇게 단합이 돼가지고 한 네. 조직이 있어요. 이걸 허용해야 한다. 네. 뭔가를 어떻게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의술도 발달하고 비방이 그야말로 양성화될 수 있는 길을 폐쇄하는 건 국민 건강을 오히려 해치는 거다. 이제 운동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런 조직도 있어요. 네. 이제 헌법재판에서도 다 이제 기각당하고 했는데 저도 이제 같이 근무하면서 토론하면서 아니 그럼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네. 뭐 변호사보다도 더 법률 잘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이 그러면은 소송 대행하고 뭐 하면 뭐 의사 아닌 사람이 의사보다 더 나을 수도 있긴 있는데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냐. 변호사 아닌 사람이 변호사 노릇하면 된다는 얘기냐. 이래 이제 토론한 적도 있고 한데 근데 무슨 논리인지 또 그건 그거 다르다 이런 또 말씀하시더라고. 자기 변호사 자격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것은 학술적으로 검증하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의학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하고 하는 건 좋지만 그것을 이제 또 그거를 돈을 안 받고 뭐 예를 들어 한다든지 하면은 그게 신체 상해가 초래됐을 때 업무상 과실치상 뭐 또는 치사 이런 그런 과실치사 이런 문제는 생길 수 있을지언정 의료법 위반 내지는 보건문제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문제는 없으면 돈을 안 받습니다. 약값을 받고 치료 행위에 대한 돈을 받게 되면은 보건문제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 됩니다. 그 부분을 아마 좀 착각하신 것 같아요. 돈을 받지 말아 얘기죠. 만일 돈을 받으려면은 그런 비방에 관한 허락을 받고 약사법이나 의료법 위반이 해당되지 않도록 자격을 가지고 치료를 하라는 얘기죠. 아니면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권유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이게 아무래도 전문 영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그런 자격 요건도 굉장히 까다롭고 그런 그렇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지켜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침 놓는 사람도 네. 비슷한데 침구사 자격 있는 사람보다 침 잘 놓는 사람이 분명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있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니 식용으로 나온 식품보다 비식용으로 분류된 식품 중에 더 몸에 좋고 건강에 안 해롭고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그렇게 관리되고 하는 것이 식용으로 관리되는 것보다 더 비위생적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차단하자는 건 마찬가지로 뭐 분명히 의사 아닌 분, 약사 아닌 분이 더 우수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이 그 의사 자격,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보다 위험성이 건강을 해칠 위험성이 더 높다. 그런 추상적인 위험 때문에 막자는 거죠. 그런 분이 정 의료행위나 어떤 약품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약사가 되고 의사가 네. 되라는 거죠. 억울하면 공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네. 변호사도 변호사 아닌 사람이 그렇죠. 하면 변호사법 위반 위반입니다. 그건 뭐 철저히 처벌해요. 다른 벌보다 항상 거의 뭐 초범이라도 거의 실형을 줘요. 변호사법 위반되면은. 이게 굉장히 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만약에 이 식품을 인가를 했는데 그 이후에 뭔가 문제가 났다라고 하면 그 안전처 쪽에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이제 있겠죠. 만일에 이제 인체에 유해한 것을 식품안전처에서 간과하고 식품 제조 판매를 허가했다. 이래 되면은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이제 이와 관련된 사례로 우리 영지 씨도 옛날에 좀 먹어봤을는지 모르겠는데 미니컵 젤리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저 너무 좋아했어요. 톡 이렇게 네. 입에 톡 넣으면 한 입에 들어가고 말랑말랑한 게 달짝지근하고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 게 이제 입에 쏙 들어가고 미끄럽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입에 들어가서 기도를 막아가지고 질식하는 사고가 한 두 번 연달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고가 났는데 한 7, 8개월 이후에 그런 사고가 난 사람이 야 이런 제품을 우리 애가 사 먹은 것도 잘못이지만 내가 이런 제품을 팔도록 방치한 게 그 당시 식약청인데 식약청의 잘못 아니냐라고 해서 식약청을 상대로 그다음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어요. 근데 그 사건에서 이제 원심 판결은 한 7, 8개월 전에 그런 사고가 연달아 두 번이 있었는데 이걸 폐기 처분하지 않은 게 국가 잘못 아니냐, 손해배상하라 이래가지고 일부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했는데 대부분에서는 그걸 기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다. 이게 뭐 아마 사고가 난 게 좀 음식을 삼키는데 좀 장애가 있는 사람이 한 7, 8개월 전에 한번 사고가 났고 또 한 사람은 이 젤리 과자와 조금 성분이 다른 과자를 먹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반드시 이 제품에 의해서 사고가 난 건 아니고 같은 조건은 아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게 사고가 났는데 이게 그야말로 폐기 처분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사고가 자주 나는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식품안전처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반드시 옳은 판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이런 제품들이 잘 안 지금 나옵니까? 이런 제품들이? 아니 요새는 잘 못 보겠더라고요. 저는 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우리 아직 애가 다 커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과자가 뭐 미국에서도 옛날에 이제 대통령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니까 마시멜로를 이렇게 먹다가 기도를 박혀가지고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마시멜로가 아마 이게 좀 입에 넣으면 살짝 녹으면서 끈적끈적 그런 건데 그게 뭐 보도되고 하니까 압니까? 기억나요? 아니요, 저는 기억 안 나요? 대통령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입원해가지고 치료받고 했는데 별 탈은 없었다 했는데 과자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나죠. 근데 결국은 아마도 그 이후에 아마 식약청에서 아마 제한을 해서 특정 성분이 들어간 것, 뭐 이런 매끄럽고 한 성분은 어린이를 위해서 제조하지 말라 이러면 식품안전처에서 제한을 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식품의약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요. 무더운 여름철 식중독에 대해서 걱정들 많이 하실 텐데요. 제가 이런 식중독을 예방하는 3원칙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첫 번째 원칙은 청결하게 유지를 하는 것인데요. 재료뿐만 아니라 조리 도구 그리고 손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속함인데요. 재료를 구입하셨을 때는 신속하게 조리를 하시고 또 신속하게 섭취를 하시는 것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냉각 그리고 또 가열인데요. 이 식중독균은 5도 이하 그리고 60도 이상에서 억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품을 구입하셨을 때는 냉각을 해서 보존을 하시던가 아니면 빨리 가열해서 드시는 것이 식중독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세 가지 원칙 잘 지키셔서 이번 여름에 식중독으로 피해 받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정영희 씨가 얘기했듯이 제대로 된 식중독 예방, 제대로 된 음식을 가려 먹는 것도 개개인이 주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러한 식중독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식자재를 납품하거나 제조하거나 또는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분들이 더욱더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식중독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또 건강기능식품, 그 다음에 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엄격한 법을 지켜서 만일에 위반했을 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온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또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온 국민이 자제하고 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강룡의 안전한 법률 Q&A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설명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을 보내주셨을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건 제 어머님의 이야기인데요. 아주 오래전 남편과 이혼을 한 뒤 서로 의지하는 애인 같은 관계로 10년가량을 지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 2년 전 어머니께서 그만 연락할 것을 통보하셨고 상대방은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연락을 해오던 것을 적당히 무시하면서 지내오셨는데요. 최근 그 상대방 측에서 잦은 전화로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요즘 돈 몇백이면 사람 써서 자식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만남을 강요해왔고 만나서 잠시 대화만 하자고 불러낸 뒤에 차에 태워서 외진 곳으로 이동해서 목을 조르고 죽여버린 다음에 다시 협박을 하는 등 이런 협박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그런 증거는 아직 없는 상태인데요. 앞으로 모든 통화 기록 녹취와 메시지 기록 등을 삭제하지 말아달라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법률 상담을 잠시 받아보니까요. 그 폭행당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야만 고발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상 저희 상황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이 일어나야 고발이 가능하다는 법 말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괜히 신고로 또 솜방망이 처분을 받게 되며 이후에 더 큰 보복이 두렵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지 하 변호사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남녀 간에 잘 지내다가 이렇게 파경에 이르렀을 때 소위 치정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녀를 불문하고 이런 일이 서로 상대방에게 이런 위해를 가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얘기 들어보니까 협박은 어떻게 통화로 또는 외진 나와달라고 그래 죽여버린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협박이 되겠죠. 네. 목을 졸랐다면 폭행이고요. 목 조른 일로 인해서 예를 들어 긁혔다든지 이러면 상해가 되겠고 한데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즉각 신고하는 게 옳겠고, 물론 비디오로 촬영해 놓으면은 그게 아주 적절한 증거가 되겠지만 모든 폭행이나 이런 사건들을 다 촬영할 수는 없잖아요. 네. 피해자의 진술도 증거니까 그 협박으로 고소할 수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접근 금지, 민사적으로는 접근하지 말라 또는 전화하지 말라 하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는 소송을 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만일에 그랬을 때는 하지 말라는 행동을 했을 때는 징벌로 배상금 얼마를 내놔라 하는 이런 식의 어떤 민사소송도 가능한데요. 다만 여기서 질문했듯이 이 정도 특별한 큰 상해가 나지 않고 그랬을 경우에 처벌받는 게 그렇게 벌금 조금 내고 이러니까 또 와서 상대방이 신고해서 내가 이런 불이익을 당했으니까 또 더 와서 위해를 가하는 그런 일이 종종 있는데 만일에 신고를 했다 또는 고소했다는 이유로 다시 폭행을 가한다든지 하면은 보복범죄 처벌에 관한 그런 법률이 있어가지고 이건 더 엄하게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여기 질문하신 분이 얘기했듯이 이 협박하는 내용의 전화를 녹음한다든지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아마 그런 조치를 취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경우에 경찰이 사실은 24시간 감시해 줘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고 신고를 해놓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위험이 초래된다 싶으면 즉시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하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 접근 금지 신청을 하는 것도 소송 행위를 통해서 해야 그렇습니다. 이제 민사소송이죠. 네. 접근 금지. 어떤 뭐 부작위를 명하는 소송으로서 어떠한 행위를 하지 말라 하는 의무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소송인데,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한 번 했을 때 뭐 얼마씩 배상하라 하는 그런 판결을 하게 되는데, 뭐 위반하면 하는 거예요. 하는데 했을 때는 이제 돈으로 물어내야 되는 뭐 그런 소송인데, 이게 이제 뭐 이런 치정 사건의 경우에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여기 질문하신 분이 뭐 잠시 나와서 대화만 할 테니까 나와달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나타나가지고는 아주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치정 사건이라는 게 이제 하여튼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저도 이래 치정 사건으로 뭐 본인을 치사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지만, 그 친구마저도 사망하게 한 그런 사건도 제가 처리한 사건이 있는데, 이런 그 사건은 뭐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신고할 준비를 하고, 또 전화를 하거나 뭐 하게 되면은 경찰에 미리 신고를 하고, 또 전화가 왔다. 또 특히 이제 이게 민사소송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이 출입하면 좀 경찰에게 신고를 하면 좀 더 신경을 쓰게 되니까 이런 소송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사례에서는 그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서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전화를 못하게 하는 그런 방안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런 피해자의 증언 또한 증거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신고를 해놔야 됩니다. 네. 네, 그래요. 오늘 Q&A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계속 저희 사연전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법률 문제가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나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Q&A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저런 호스가 엉키고 뒤틀려 꼬이고 너무 무거워 사용하기 불편하다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마치 뱀처럼 살아있는 호스 매직 스네이크 호스를 소개합니다. 매직 스네이크 호스, 이렇게 작고 짧아 보이지만 물만 풀어주면 쭉쭉 무려 3배 이상 늘어나서 원하는 곳 어디든지 분사할 수 있습니다. 베란다 청소, 벽 청소, 화분 물주기, 마당 청소, 정원 가꾸기, 자동차 세차까지 정말 쉽고 편리해집니다. 사용하신 후에는 이렇게 물을 잠가주면 싹 물이 배출되면서 원래 길이로 돌아오죠. 보세요, 매직 스네이크는 아주 유연해서 꺾어지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꼬이고 물 막히고 짜증날 일도 없죠. 매직 스네이크는 소재 자체가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가볍고 아주 유연하고 엄청나게 질긴 특수 소재, 게다가 견고한 이중벽 구조로 뒤틀리거나 꺾여서 터질 염려가 없습니다. 사용 중 엉키거나 접히지 않아 멀리 돌고 돌아가서도 물을 뿌릴 수 있죠. 다양한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30m, 15m, 7.5m 등 마음대로 골라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정말 편리하죠? 잠깐! 지금 주문하시면 7가지 다양한 형태로 분사되는 스프레이건도 드립니다. 세게, 약하게, 넓게, 좁게 용도에 따라 분사가 가능해 아주 편리하죠. 물만 틀면 쭉 늘어나고 물을 잠그면 싹 줄어드는 이 놀라운 매직 스네이크 호스가 7m, 10m? 아닙니다. 무려 15m를 드리고 스프레이건, 수도꼭지 연결 커넥터까지 이 모든 구성이 가격 초특가 29,900원, 만원 추가 시 7.5m 호스와 연결잭을, 2만원 추가 시 15m 호스와 연결잭을 추가로 드립니다. 너무 짧아도 문제, 너무 길어도 거추장스러운 호스. 이제 7.5m로도 15m로도 30m로도 맞춤 사용 가능. 매직 스네이크만의 마술 같은 가격 찬스. 절대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이제 힘들게 물을 빼주고 감을 필요도 없습니다. 수도만 잠그면 저절로 물이 빠지면서 원래 길이로 싹! 기존 호스는 기우기도 어렵고 중간에 빠져버리고 정말 짜증났었죠? 매직 스네이크를 사용하면 정말 편리해집니다. 베란다 청소, 유리창 청소, 계단 청소, 화분이나 정원에 물주기, 자동차 세차도 돈 들일 것 없이 간편하게.
물만 틀면 쭉 늘어나고 물을 잠그면 쫙 줄어들고. 와우, 이건 정말 마술입니다. 살아있는 뱀쇼 같아요. 사용하지 않을 때도 걱정 없습니다. 무겁고 부피만 차지하는 기존 호스에 비해 가볍고 부피가 적어 공구함이나 자동차 글러브 박스에도 쏙 들어갑니다. 견고한 이중벽 구조라 자동차가 밟고 지나가도 끄떡없죠. 매직 스네이크 호스는 아주 가볍고 다루기가 쉬워 여성이나 아이들도 나이 드신 분도 누구나 아주 즐겁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안일에도 오케이, 집 밖에서도 오케이. 뒤틀려서 힘들게 펴줄 일도 없고 꺾이거나 꼬임 없이 길게 늘어나니까 아주 유용합니다. 집 청소나 세차, 정원 관리를 이렇게 쉽고 즐겁게 매직 스네이크를 강력 추천합니다. 잠깐! 지금 주문하시면 7가지 다양한 형태로 분사되는 스프레이건도 드립니다. 세게, 약하게, 넓게, 좁게 용도에 따라 분사가 가능해 아주 편리하죠. 물만 틀면 쭉 늘어나고 물을 잠그면 싹 줄어드는 이 놀라운 매직 스네이크 호스가 7m, 10m? 아닙니다. 무려 15m를 드리고 여기에 스프레이건, 수도꼭지 연결 커넥터까지 이 모든 구성이 가격 초특가 29,900원. 만원 추가 시 7.5m 호스와 연결잭을 2만원 추가 시 15m 호스와 연결잭을 추가로 드립니다. 너무 짧아도 문제, 너무 길어도 거추장스러운 호스. 이제 7.5m로도 15m로도 30m로도 맞춤 사용 가능. 매직 스네이크만의 마술 같은 파격 찬스 절대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저런 호스가 엉키고 뒤틀려 꼬이고 너무 무거워 사용하기 불편하다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마치 뱀처럼 살아있는 호스 매직 스네이크 호스를 소개합니다. 매직 스네이크 호스, 이렇게 작고 짧아 보이지만 물만 풀어주면 쭉쭉 무려 3배 이상 늘어나서 원하는 곳 어디든지 분사할 수 있습니다. 베란다 청소, 벽 청소, 화분 물주기, 마당 청소, 정원 가꾸기, 자동차 세차까지 정말 쉽고 편리해집니다. 사용하신 후에는 이렇게 물을 잠가주면 싹 물이 배출되면서 원래 길이로 돌아오죠. 보세요, 매직 스네이크는 아주 유연해서 꺾어지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꼬이고 물 막히고 짜증날 일도 없죠. 매직 스네이크는 소재 자체가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가볍고 아주 유연하고 엄청나게 질긴 특수 소재, 게다가 견고한 이중벽 구조로 뒤틀리거나 꺾여서 터질 염려가 없습니다. 사용 중 엉키거나 접히지 않아 멀리 돌고 돌아가서도 물을 뿌릴 수 있죠. 다양한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30m, 15m, 7.5m 등 마음대로 골라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정말 편리하죠. 이제 힘들게 물을 빼주고 감을 필요도 없습니다. 수도만 잠그면 저절로 물이 빠지면서 원래 길이로 싹! 기존 호스는 기우기도 어렵고 중간에 빠져버리고 정말 짜증났었죠. 매직 스네이크를 사용하면 정말 편리해집니다. 베란다 청소, 유리창 청소, 계단 청소, 화분이나 정원에 물주기, 자동차 세차도 돈 들일 것 없이 간편하게. 물만 틀면 쭉 늘어나고 물을 잠그면 쫙 줄어들고. 와우, 이건 정말 마술입니다. 살아있는 뱀쇼 같아요. 사용하지 않을 때도 걱정 없습니다. 무겁고 부피만 차지하는 기존 호스에 비해 가볍고 부피가 적어 공구함이나 자동차 글러브 박스에도 쏙 들어갑니다. 견고한 이중벽 구조라 자동차가 밟고 지나가도 끄떡없죠. 매직 스네이크 호스는 아주 가볍고 다루기가 쉬워 여성이나 아이들도 나이 드신 분도 누구나 아주 즐겁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안일에도 오케이, 집 밖에서도 오케이. 뒤틀려서 힘들게 펴줄 일도 없고 꺾이거나 꼬임 없이 길게 늘어나니까 아주 유용합니다. 집 청소나 세차, 정원 관리를 이렇게 쉽고 즐겁게 매직 스네이크를 강력 추천합니다. 잠깐! 지금 주문하시면 7가지 다양한 형태로 분사되는 스프레이건도 드립니다. 세게, 약하게, 넓게, 좁게 용도에 따라 분사가 가능해 아주 편리하죠. 물만 틀면 쭉 늘어나고 물을 잠그면 싹 줄어드는 이 놀라운 매직 스네이크 호스가 7m, 10m? 아닙니다. 무려 15m를 드리고 여기에 스프레이건, 수도꼭지 연결 커넥터까지 이 모든 구성이 가격 초특가 29,900원. 만원 추가 시 7.5m 호스와 연결잭을
2만원 추가 시 15m 호스와 연결잭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제 7.5m로도 15m로도 30m로도 맞춤 사용 가능. 매직 스네이크만의 마술 같은 파격 찬스 절대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